오늘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알고리즘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제. 바로 나는 솔로 30일 출연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추측과 반응에 대해 제 개인적인 시선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특히 옥순과 영호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방송 장면 해석을 넘어 시청자들의 감정과 상상까지 자극하면서 점점 더 큰 관심사로 번지고 있는데요.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. 우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현실로 보면서도 동시에 너무 쉽게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. 즉, 화면에 보이는 몇 장면과 편집된 대화만으로 사람의 삶 전체를 판단하려는 흐름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이죠. 이런 맥락에서 이번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부분은 옥순과 영호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추측들입니다.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 속 작은 행동 하나, 말투 하나를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단정 짓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그 안에 숨겨진 제작 의도나 편집 방향까지 연결지으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반응 자체가 이미 하나의 2차 콘텐츠로 확장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. 즉, 원래의 방송보다도 더 큰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재구성되고 있는 셈이죠. 특히 백수자처, 나, 결혼 계획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는 실제 맥락과 분리된 채 소비되기 쉽고 이는 당사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재미로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재미가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인 이미지로 고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또한 저는 이런 현상이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콘텐츠 소비 방식 전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봅니다.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편집된 현실인데 시청자들은 그 조각들을 연결해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.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실과 추측의 경계가 점점 흐려진다는 점입니다. 옥순과 영호를 둘러싼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 장면 자체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커뮤니티의 반응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더 큰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결국 출연자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이미지와 서사 속에 놓이게 되고 그 안에서 평가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.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느낍니다. 콘텐츠를 즐기는 것과 사람을 소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입니다.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재미와 몰입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 안의 인물들은 결국 실제 삶을 살아가는 개인입니다. 우리가 화면 속 장면을 해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사실처럼 굳어지거나 누군가의 삶을 단정 짓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분명 다시 한번 속도를 늦춰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 이거 될 겁니다.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. 콘텐츠를 즐기는 시선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사이의 균형. 그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진짜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이런 반응이 유독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단순히 이번 30일기 옥순과 영호의 사례만이 아니라 매 기수마다 비슷한 논쟁이 생기고 비슷한 속도로 확산되고 또 비슷한 방식으로 과열되는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 현상의 핵심을 감정 과잉 투사라고 보고 있습니다. 시청자들은 화면 속 인물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기대하는 이상형 혹은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투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장면 하나가 등장했을 때 그것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확대 해석되는 것이죠. 예를 들어 옥순의 어떤 표정이나 말투가 방송에서 짧게 지나갔다고 해도 그 장면은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재생되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. 여기에 영호의 반응이 더해지면 두 사람 사이에는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서사가 만들어집니다. 문제는 이 서사가 너무 빠르게 퍼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.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
더 이상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가로 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.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현대 콘텐츠 소비의 본질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확산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. 결혼 계획, 은밀한 관계, 논란, 멘붕 같은 표현들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. 하지만 이런 단어들은 실제 내용보다 훨씬 더 강한 감정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맥락이 제거된 상태로 소비될 가능성이 큽니다. 옥순과 영호를 둘러싼 이야기 역시 이런 구조 속에서 점점 더 과장되거나 단순화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. 원래라면 아주 평범한 대화나 관계의 흐름일 수도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숨겨진 진실처럼 재구성되는 것이죠.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타인의 관계와 감정에 집중하게 되는 걸까요?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. 어쩌면 이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직접적인 관계보다 간접적인 관계, 즉 콘텐츠 속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. 현실에서는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, 판단들, 기대들이 화면 속 인물들에게 대신 투사되면서 일종의 감정 배출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.